희광천년입니다. 오늘은 또 인생길을 좌우하는 운명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운명, 이렇게 쓰죠. 자, 여기는 움직인다는 운자입니다.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변화해 가면서 간다. 그런데 그 변화는 무엇이 만드냐?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하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다 변화한다. 그 변화에 순응하면 좋은 운이 될 것이고, 변화에 역행하면 힘든 인생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명이라는 것은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운을 바꿀 수 있겠다. 그 바꾸는 것은 본인의 노력과 의지가 되겠다. 그래서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강렬한 체력과 인내, 끈기,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한 판단력, 열정, 패션, 또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예지력, 이러한 모든 것들이 본인의 운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운이라고 하는 것은 벤츠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달리느냐, 아니면 T코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느냐, 어느 것이 더 만족감이 높을까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은 또한 본인이 얼마나 만족하느냐, 그 잣대에 달려있다. 다시 말해서 운명길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게 가느냐, 평탄하게 가느냐, 만족해 가면서 가느냐, 아니면 불만스럽게 가느냐. 그런데 그 인생길을 달려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가느냐,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운명하면 곧 직업과도 연결됩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돈벌이의 수단이죠. 그래서 그러한 돈벌이를 하는데 평탄한 길을 가냐, 아니면 험난한 길을 가냐, 재물을 축적해 가면서 가느냐, 아니면 탕진해 가면서 가느냐, 쉽게 가느냐, 힘들게 가느냐, 그것이 우리 손에 있는 운명선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운명선의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명선은 이 손바닥 밑에서부터 중지를 향해서 가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출발할 수 있고, 여기서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여기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지 밑에 토성구를 향해서 갑니다. 토성구 하면 인생을 얼마나 진지하게 사냐, 얼마나 열심히 사냐. 그래서 운명선이 이렇게 곧고 바르게 강하게 흘러간다면 자신의 운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강인한 의지가 있다. 진지하고 냉철하고 열성적으로 산다. 개척 정신이 강하고 개성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강인한 성격과 의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다가가는 길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러다 보면 성격도 낙천적이겠다. 또한 리더십과 통제력이 강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명선이 강하다는 얘기는 삶의 방향이 확실하다.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간다.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있다. 반면에 운명선이 약하다든지 끊어졌다든지 결함이 심하다. 그러면 그만큼 자신의 인생길을 개척하는데 험난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바닥에 운명선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운명선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직업도 없고 성공을 못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운과는 무관하다.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 인생길을 개척해 간다. 따라서 오히려 무한한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명선이 없는데 약지 밑에 태양선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 저 태양선이 운명선의 대체 역할을 해줍니다. 또 바꿔서 생각하면 직업이 없는 거지에게도 운명선이 강하게 나타나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백만장자의 손에도 운명선이 아예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선 하나만 보고 전체적인 운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운명선의 강하고 약함은 본인이 얼마나 만족한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불만족스럽게 사느냐, 그것을 강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그 선이 강하면 재물, 부, 명예,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따라오겠다. 그런데 운명선이 이렇게 강하게 발달되어 있더라도 여기 토성구가
지저분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릴 문양이 있다든지 선 문양이 있다든지 이러한 X표 문양 같은 것이 있으면 고난과 장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연된다. 그러니까 선이 좋게 발달되어 있더라도 이 부분이 취약하면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또한 운명선이 좋은데 소지 밑에 수성구가 또한 지저분하다. 그러면 본인의 오산, 오판으로 인해서 손재를 볼 수 있겠다. 또 운명선이 이렇게 잘 가다가 손가락 사이로 빠진다. 그러면은 낭비벽이 심하다. 돈을 모아놓을 수 없겠다. 돈이 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두뇌선과 감정선 사이 여기가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장애를 만난다. 그러면은 인생의 황금기 동안 고전을 면치 못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의 운명선이 좋은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운명선이 이렇게 직선으로 곧바르게 올라가고 있으면 길을 쉽사리 바꾸지 마라. 그리고 운명선에 수많은 가지가 이렇게 쳐져 있다. 그러면은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일을 한다. 운명선이 이렇게 두 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부업, 그러니까 투잡이 있든지 아니면 동업을 한다. 그런데 대부분 운명선이 가다가 감정선쯤에서 끝이 납니다. 은퇴 시점이든지 아니면 본인 직업의 종료를 뜻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직업은 좋은데 운명선이 약하다. 그러면은 일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심성이 나약하다. 환경에 질질 끌려다닌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반면에 직업은 그리 내세울 만한 분야는 아닌데 운명선이 강하다. 그러면은 하는 일에 만족스럽다. 또 운명선에 이렇게 삼각형 무늬가 있다. 이거는 그야말로 횡재수를 뜻합니다. 갑자기 로또를 맞는다든지 부동산 같은 커다란 자산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운명선 끝이 이렇게 Y자 모양을 하고 있으면 이것 또한 대단히 좋은 길상입니다. 자, 이것이 그물이라면 이 안에 있는 물고기를 쉽게 잡을 수 있다. 따라서 말년에 재물이 풍족하겠다. 그러면은 비록 T코를 타고 가지만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처럼 인생길을 쌩쌩 달려가는 한 남명의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유, 임자, 계해, 경신으로 금수 세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사주 원국이 전부 음인데 연간에 있는 정화 하나가 어두운 음지를 대표주고 있습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이렇게 금수 세력이 왕하니까 체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 왕성한 수에 거대한 물결, 역마성도 강하죠. 총명합니다. 그리고 지지에서는 유금과 신금, 즉 인성이 에워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국내에 이르기까지 문서, 계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금이 상징하는 기계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철학, 사상, 정신 이런 것들을 뜻하는 수기가 강하니까 예지력도 뛰어납니다. 자, 이 사주에서 핵심은 정화가 유금에게 열기를 가하면 유금이 자수에게 풀어지는 화, 금, 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돈 만드는 재주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사주 원국에 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대운에서 이렇게 토가 들어오죠. 그리고 자월에 필요한 화기 또한 중년에 강하게 들어옵니다. 무신대운에 무계합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평탄하게 쌩쌩 달려가고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갑진대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지에서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합니다. 과연 이 거대한 물결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지금까지 인생길을 달려가는 운명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